네, 안녕하세요. 재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미지 주변에 이렇게 투명 효과를 줘서 이미지를 보다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투명 효과를 이용할 건데요. 자, 먼저 왼쪽에 이렇게 흰 강아지가 있죠. 이 흰 강아지를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투명 툴 있어요. 투명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보면 이렇게 투명에 관련된 옵션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투명 효과를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클릭해 보시면 이미지 자체를 투명 정도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50이 있죠. 이 50이랑 여기 50이랑 같은 겁니다. 자, 여기를 제가 올려 볼게요. 그러면 숫자가 올라가면서 투명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더 투명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면 이게 투명해지는지 투명하지 않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상이 파란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 자체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미지, 강아지 이미지 위에다 이렇게 이미지를 올려보면 이런 식의 합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이 이미지가 얼마에 갖고 있어요? 79의 투명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수치를 만약에 올리게 된다. 여기로 올려볼까요? 이렇게 89로 올린다라고 하면 더 투명해지고 100을 가면 완전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미지가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있죠? 이 포인트가, 앵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미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짐작을 할 뿐이죠. 자, 100을 다시 왼쪽으로 내려주시면 0이 되면 투명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건 투명 효과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미지 위에 이렇게 올렸을 때 이런 효과가 있겠지만 투명도를 다시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거랑 이렇게 겹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옵션입니다. 자, 두 번째 옵션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그라데이션 툴에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데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이 부분만 투명해지고 이 부분은 선명하죠. 즉 흰색 부분은 0이 되는 겁니다. 즉 투명도가 하나도 없고 검정색 부분이 투명도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 부분을 이쪽으로 옮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이 투명해지겠죠. 이렇게, 자, 이 검정색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이 투명해질 것이고, 조금 더 투명도를 많이 줘야겠다 그러면 흰색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투명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고요. 여기 두 번째, 여기는 이제 라인형, 즉 이 투명도를 라인 방식이고, 원형으로 하면 이와 같은 방식, 세 번째는 이런 방식, 네 번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투명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벡터 패턴 방식은 패턴을 이렇게 넣어서 투명도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투명도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트맵 패턴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트맵 패턴을 넣어서 투명도를 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파란색은 투명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보이는 거지 절대 파란색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올려보면 뒤에 있는 거랑 겹쳐 보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패턴을 넣었을 때는 이 부분을 넣었을 때는 투 컬러로 해가지고 컬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투명하지 않고 컬러가 들어간 부분은 투명해야 되는데 이 문양도 여기서 충분히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투명도를 어떤 방식으로 또 패턴을 어떤 방식으로 줄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의 방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의 투명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씩 알아보긴 했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난 투명도를 원래 상태로 없애버리겠다. 이 효과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라고 싶으면 첫 번째 옵션 제거를 해주시면 투명도 효과가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물론 이제 다시 적용을 하면 투명도를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진 두 개를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이 두 번째 방식을 선택을 하고요. 이 검정색 부분을 이쪽에, 다음에 흰색 부분을 이쪽에 두시면 이와 같은 형태의 투명도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투명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겹치게 되면 이와 같은 형식의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두 개가 더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겠죠. 네, 이처럼 합성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강아지는 지금 투명도 효과가 전혀 안 들어갔고, 이쪽에는 투명도 효과가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오른쪽 부분에도 이와 동일한 효과의 투명도를 복사해 오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먼저 적용을 할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왼쪽에 투명도구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카피 있습니다. 카피. 이 종이 모양 두 개 있죠? 클릭을 해서 어디에서 가지고 올 거냐? 나 여기서 가지고 오겠다. 그럼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시면 똑같은 형태의 이런 투명도 효과가 복사돼서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그 특성이 복상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배웠어요. 자, 이번에는 위처럼 원형의 스타일의 이런 투명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투명도를 제거를 해볼게요. 이 투명 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의 형태, 원형의 형태,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뭐 여러분들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다음에 투명도를 이거는 없애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차이점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이 사진은 지금 이 부분이 투명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100%의 사진을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이거를 원본 사진으로 돌려볼게요. 자, 이 사진이 되게 깨끗해요. 선명해. 그죠? 근데 이 방식의 투명도는 가운데가 상당히 깨끗하면서 주변만 이렇게 뿌옇게 하면서 투명도가 들어갔죠. 근데 이 사진은 주변이 뿌옇게 됐지만 결국은 가운데 있는 부분도 약간 투명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선명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의 투명도는 어떻게 넣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코렐을 쓰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방식을 보통 쓸 건데 지금부터는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왼쪽에 투명 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여기까지 다 똑같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상태에서 이 두 번째 옵션, 이 원형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편집, 즉 투명도를 편집하는 부분이 또 나와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대부분 다 클릭 안 하실 건데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별도의 마법사처럼 별도의 편집창이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할 건 없고 여기서 스무스 트레이션, 즉 자연스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가 되게 선명해졌죠. 이걸 끄면 이처럼 됩니다. 즉 이 방식과 이 방식은 동일한데 단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 부분에서 스무스 트레이션을 클릭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훨씬 깨끗하죠. 이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도 이렇게 움직이시면 투명도를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달걀 모양이에요. 달걀 모양이라는 게 이와 같은 모양이라 이거죠. 위에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결과물이 이런 결과물을 원해요. 그죠? 이런 결과물을 원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다시 선택하고 투명 도구도 선택하고 편집, 투명 편집 들어간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와이드 있죠? 이 와이드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물쇠 묶여 있으면은 밑에까지 같이 움직이니까 자물쇠 모양만 이렇게 위에 부분만 해주시고 이거를 살짝 이렇게 이동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형 형태의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못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원본은 이런 강아지인데 요거는 홀쭉해졌죠. 하지만 이 효과는 원형이죠. 네, 요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요것도 서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식으로 할지 이 방식으로 할지 또 선호하는 방식은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투명 효과를 준다기보다 이 이미지 주변에 색상을 줘서 마치 투명하게 하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사이즈를 살짝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펙트로 갑니다. 이펙트로 간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간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비네트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처럼 되는데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블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블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이미지의 주변의 색상을 블랙으로 할 것이냐, 어떤 형태로? 원형 형태로, 즉 달걀 모양으로, 그 다음에 정원 모양으로, 그 다음에 사각형 모양으로, 그 다음에 이런 사각형의 엠보싱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화이트를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주변이 화이트스럽게 들어갑니다. 화이트. 그 다음에 오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이 뒤에 배경색으로 찍는다면, 자, 스포이드 선택하고 배경색을 클릭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마치 투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기능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OK를 누르고, 자, 이거를 제가 하나 더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이거를 원형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펙트, 크리에이티브, 비네트에 들어간 다음에 오더 아시죠? 네, B의 배경 찍어주시고 정원으로 바꿔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형태가 되죠. 이와 같은 형태가 되죠. 이와. 그죠? 네. 이렇게 위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단점이, 자, 여기다가 제가 빨강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넣어보면 이렇게 투명 처리가 되죠? 하지만 가운데가 뿌옇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방식으로 넣었을 때는 가운데가 선명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방식 있죠? 이 방식으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방식은 이 이미지를 주변으로 두고 옆에 배경색을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 되니까, 이걸 만약에 편집한다 그러면 이펙트, 크리에이티브, 비네트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스포이드 도구 툴을 이용해서 클릭해서 뒤에 있는 배경색을 찍으면 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걀 모양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정원, 사각형, 그 다음에 이 모양으로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이걸 쓰지 마라, 요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투명도를 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펙트, 크리에이티브, 비네트에서 화이트로만 주면 이것도 나름 어때요? 나름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겠다. 투명 도구를 주잖아.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파일에서 여기 보시면 도큐멘트 프로퍼티 있죠? 여기 가시면 이펙트 있잖아요. 이펙트. 이 이펙트 부분에서 투명 도구를 이용한 부분, 즉 투명도 얘랑 얘나 얘는 투명 도구를 썼기 때문에 얘들은 투명 도구 툴을 이용을 한 거고, 나머지는 이펙트 기능을 이용을 한 거예요. 비네트 기능을. 그래서 비네트는 이펙트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투명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네트 방식을 쓰는 게 무조건 좋다 안 좋다, 또 투명 방식을 쓰는 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투명 도구 툴을 이용을 한 얘랑 이렇게, 얘랑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는 투명도를 이용한 방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네트 방식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배경색을 이렇게 변경을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이 됐을 때, 물론 이것도 선택을 해서 이펙트, 크리에이티브, 그 다음에 비네트에서 배경색을 이렇게 찍어 주시면은 마찬가지긴 해요. 흰색이나 검정색이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방식을 여기에 쓸 거냐 저기에 쓸 거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랜만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자가 조금씩 늘고 있긴 한데 아직은 뭐 수익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추천,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